안녕하세요. HTML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태그의 사용법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HTML의 문법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웹 브라우저 시각적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HTM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다가 네이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네이버 사이트의 시각적인 부분들로 이렇게가 표시가 되죠. 이미지, 그 다음에 태그, 그 다음에 링크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오른쪽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태그들로, 명령들로 구성되죠.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바로 태그라고 하고, 이런 태그를 바로 HTML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사용자가 또는 개발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기술을 한다, 이럴 때는 브라우저가 그 사람마다의 특성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규칙들을 위배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제대로 표시를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어떻게 잘 맞추어서 사용하느냐의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디라는 것을 빼먹었다. 그러면은 아마 화면상에는 표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디는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렇게 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A라는 부분을 우리가 쓰지 않고 그냥 텍스트만 썼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A는 링크, 또 하이퍼 링크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떤 문서를 연결하여 사실 새로운 브라우저나 현재 브라우저에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태그 명령이거든요. 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칙을 지켜줘야만 우리가 브라우저에게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 원하는 것들을 브라우저는 받아서 읽고 해석해서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HTML 부분에 대한 문법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 문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w3schools.com 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w3schools.com. 자, 말씀드렸지만 이 w3schools.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학습 사이트입니다. 무엇인가를 이제 찾고, 이제 웹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찾고 확인하고 문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곳이 바로 w3schools.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타의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긴 했지만 사실 제일 잘 정리되어져 있는 부분이 요 사이트인 것 같아서 이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HTML, 또 CSS, 부트스트랩, 또 칼라, 아이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또 여기 SQL, PHP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백엔드 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파이썬,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HTML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여기는 파이썬, 자바, C, C++ 이런 것들, PHP 이것도 좀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는 빌딩, 템플릿,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하나만 HTML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모르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빨리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HTML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한 명령들 또는 필요한 태그들을 잘 외워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HTML 한번 눌러볼게요. 자, HTML 튜토리얼 나왔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이와 같은 홈과 인트로덕션, 에디터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죠. HTML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 두었고요. 자,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얘는 표준 마크업 언어다 라고 했습니다. HTML은 그 이전에 아주 많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놓았는데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자들이 조금씩 수정해서 뭔가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마다 소통도 안 되고 브라우저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통합형처럼 만들어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게 바로 표준 마크업 언어라는 HTML5 버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제가 이제 영어로 돌려서 자, 소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검색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가 HTML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 기본적으로 이 HTML은 어떤 문서를 연결하여 표시해 주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UI들을 또 이제 디자인하고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웹페이지의 구조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일련의 요소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요소라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요소는 어떤 내용을 하나 표시하기 위한 태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요소는 바로 HTML 요소, 덕타입 요소, 헤드 요소, 타이틀 요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My first heading 이라고 하는 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웹브라우저에서 인식을 해서 얘를 표시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태그를 적습니다. 이 태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H1 태그 요소, 제목을 나타내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요. 자,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태그로 표시됩니다. 제목, 단락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좀 넘어갈게요. 컨텐츠를 렌더링 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설명된 예. 자, 덕타입 HTML은 반드시 선언을 좀 해줘야 합니다. HTML5가 될 문서를 정의한다, 선언한다. HTML 요소는 HTML 페이지에서의 루트 요소다. 즉, 하나의 문서의 가장 최상위의 형태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로 HTML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네가 해석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HTML이다 라고 하는 태그가 필요한 거고요. 헤드는 여러 가지 전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정보라든가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정보를 전달할 곳에 놓여 있을 것들은 바로 헤드라는 곳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죠. 바로 여기에 이렇게 헤드라는 것과 헤드라는 것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타이틀 요소는 문서의 제목을 명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대한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 표시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디 눈에 보이는 페이지의 내용을 봅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을 바디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H는 뭐 이건 이 요소부터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페이지의 내용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의미적인 그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법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개별적인 요소 형태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요건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HTML 태그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HTML 태그는 꺽쇠 가로로 묶인 요소 이름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태그 네임 컨텐츠가 여기 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브라켓이라고 하는 걸 띄워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자, 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좀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것도 또 다른 이름 만들어 볼게요. 새 파일. 자, 그리고 여기다 파일에 가서 제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자, 저희가 원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폴더가. 저는 프로1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CSS 폴더,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폴더, JS가, 자바스크립트 jQuery라는 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폴더, 문서들이 쭉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저장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markup 3.html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나온 요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왜 다시 꺼냈냐면 여기에 뭐라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꺼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쓸 때 이렇게 쓰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선언을 해라 라는 얘기. 느낌표 덕 타입 HTML 이렇게 써라 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 베이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자, 모든 HTML 문서는 문서 유형선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덕타입 HTML을 쓴단 말이에요.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옛날 초기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그 버전 1.0 버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현재의 표준화되어 있는 코드들을 읽어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먹으려면 옛날 걸로만 이제 이해가 되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고 현재의 어떤 동작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써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태그는 전부 다 소문자로 적습니다. 여기에 덕타입 대문자로 적었지만 그냥 소문자로 적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여기서는 가리지 말고 그냥 소문자로만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HTML 문서 자체로는 시작 HTML로 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HTML로 끝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엔터를 딱 치고 가서 HTML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디트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에디트 편집기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편집은 에디트를 만들어내는 곳, 에디트를 작성하는 곳이잖아요.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 메모장 또는 텍스트 에디트를 사용하여 HTML 작성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메모장이나 이원 텍스트 에디트는 어떤 힌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뭐 하나 할 때 명령 하나가 헷갈리거나 또는 이제 뭐 비슷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게 어떤 건지 자꾸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좀 되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런 브라켓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지금처럼 제가 HTML 작성했을 때 슬래시 HTML이 자동으로 붙는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와 같이 붙여야 되니까. 자, 소개 다시 가면은요, 여기 밑에 이렇게 태그 네임을 작성하면 슬래시 태그 네임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컨텐츠 내용은 여기에 옵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태그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냥 일반적인 글자나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컨텐츠는 내용, 이렇게 내용은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HTML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HTML 안에는 또 뭐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헤드라는 어떤 정보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잘못 썼네요. 자, 지우고 헤드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여기도 슬래시 헤드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다 제가 한번 브라우저는 이제 그 해석을 안 하고 개발자나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만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나중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써본다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드가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것도 보면 코드가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소스 보기를 해보면 여기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보고자 하는 사람, 즉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나중에 작성하고 얘를 수정하고 뭔가 보완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 하나의 메모를 하나 붙여 놓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주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주석을 하나 달아볼게요. 헤드는 어떤 거냐면 꺽쇠하고 느낌표, 중간 대시 두 개를 붙이고요. 또 한 칸을 띄우고 중간 대시하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쓰는 게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메모를 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다가 얘는 정보를 전달하는 태그 구역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역 태그. 자, 그 다음에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어떤 몸뚱아리, 그러니까 어떤 뭔가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여기를 뭘로 우리가 body라고 씁니다. 실제에 표시되는 부분은 이 body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여기다 돌아가서 보면, 자, 이제 그 기본이라는 곳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기본이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베이직.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 문서에 보이는 부분은 이라고 했습니다. HTML 문서에서 보이는 부분은 body와 body 사이에다가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여기에 이와 같이 예를 하나 두고 직접 해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어떤 내용이 보이는 것, 실제 보이는 것은 어디다가 body와 body 사이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 우리가 얘를 H1, 자, 여기는 HTML의 시작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데 내가 적어 놓고 화면상에 얘를 어떻게 이제 확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브라우저로 어떻게 얘를 끌고 와서 보여줄 것이냐. 얘는 우리가 이제 그 브라켓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파일에 가보시면 여기에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얘가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좀 닫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뭐 H부터 H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부분. 자, 그런데 아직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몇 가지 좀 있어서 그거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정보,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 어떤 거를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좀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태그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메타 태그, 즉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 중에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메타 캐릭터 셋 UTF-8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코드가 달라집니다. 코드가 달라지면 내가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이트를 보면 우리나라 사이트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쓱 보면,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이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기, 인코딩, 이게 이제 캐릭터 셋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유니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다른 거를 한번 또 선택을 해보면, 만약에 유니코드로 안 되어져 있으면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가 UTF-8로 안 되어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다 깨져 나올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들. 이미지에 올라가는 이 내용은 또 Alt라고 해서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데 다 깨져 나오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나라에 있는 어떤 사이트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럴 때 내 나라 말로 보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여기는 인코딩에서 얘가 유니코드, UTF-8로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 문제 생기겠죠. 한국어, 이것도 현재는 좀 잘 안 될 겁니다. 이유는 이거 지금 현재 만든 거는, 자,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는 거를 여기서 한번
자,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번역. 번역을 하면 의미가 없죠. 제가 지금 뭐 잘못 눌렀네요. 자, 여기 소스 보기. 자, 그러면 한번 헤드 쪽에 볼게요. 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UTF-8.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바꿨으니까 UTF-8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려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건 이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 쭉 가시면은 여기에 한국어가 자, 뭐 여기 이렇게 보지 말고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우리가 얘를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네. EUCK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문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얘는 일본어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서 얘를 쓰는 것들은 이 EUCKR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 코드가 바뀌어 버리니까 아까처럼 다 깨져 보인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쓰자. 앞으로는 이렇게 막 언어별로 막 쓰지 말고 너무 복잡하지 않냐? 매번 게 어떻게 바뀌냐? 이거 귀찮지 않니?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 물로 UTF-8로 쓰자. 모든 페이지를 이렇게 쓰면 어떤 나라에서 그런 다른 나라에 있는 사이트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글꼴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얘를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전 얘를 지금 그 표현은 익스플로러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는 것이 더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데스크탑 브라우저가 있을 거고요. 모바일에 대한 브라우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를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이따 뒤에 또 설명드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 브라우저 제목이 있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을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 브라우저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이 아니라 주소와 그다음에 파일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 나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을 거야. 여기다 얘를 내가 자,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는 HTML 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썼다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실행시키면 그죠?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하면은 실시간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브라켓의 장점은 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의 띄워져 있다면 이게 벌어 띄워져 있다면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죠. 자, 바뀌어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써달라고 하거든요. 표준에서는 랭 KO 이렇게 좀 써달라고 하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얘기하여 한국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HTML에 구성되어져 있는 컨텐츠 내용들은 우리가 한국어로 얘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를 좀 지켜달라고 합니다. 써달라. 나라별 언어를 좀 써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메타 태그 얘를 반드시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요거 기본적인 거지만 꼭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디는 주소를 하나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꺽쇠하고 느낌표, 그 다음에 중간 대시 2개, 한 칸 띄우고 중간 대시 2개, 그 다음에 꺽쇠. 여기다가는 뭘 쓰냐 우리가 문서에 표시할 내용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여기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면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된 게 없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죠? 자,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내용은 내가 얘를 P라는 걸로 씁니다. 자, 우리가 뭔가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의 그 타이틀이다. 그리고 그 타이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1은 바로 이제 내용의 제목을 쓸 때 그 내용의 제목이
어떤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자, 여기다 제가 예를 이제 HTML은 한번 쓰면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이다. 자, 이렇게 썼다면, 그죠? 분명히 여기는 이 내용의 제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가 내용과 거기에 따른 제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똑같이 P라는 걸로 얘를 썼다고 치면, 쓰면 이렇게 되죠. 얘가 내용이 잘못 썼네요. 슬래시,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세요. P하고 P, 슬래시 P가 없죠. 그러면 이 P는 어디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니? 여기 중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문자로 취급해버리거나 또는 특수문자로 취급해버리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끝날 때쯤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 자, 보시면 얘가 내용인지 얘가 제목인지 또는 얘가 내용인지 얘가 제목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내가 제목을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H1이라고 쓰자. 그리고 내용을 쓸 때는 P라고 쓰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된 약속을 우리가 같이 약속된 거를 사용해서 브라우저에 알려주면 얘는 이와 같이 표시해 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H 태그에 대해서 잠깐 또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겠죠. 자, 여기에 H1 가장 중요한 제목을 정의합니다. 근데 이 H 제목은 우리가 큰 제목이 있을 거고 거기다 부제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소제목도 있잖아요. 또는 뭐 소소 제목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나와요. H1부터 H6까지 6개의 제목을 달 수 있는데, 얘가 가장 큰 제목, 얘가 두 번째 부제목, 얘가 이제 소제목, 얘는 소소제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제가 이거는 제목이고 부제목을 하나 달고 싶다. 자, 그다음 뭐 H2 HTML 이 뜻 뭐 이렇게 썼다면, 그죠? 약자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쓰겠죠? HTML은 브라우저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태그들의 집합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얘가 이렇게 하나 큰 제목, 얘는 이제 부제목, 여기 내용 이렇게 쓸 수 있죠. 소제목이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락에는 이제 P라고 하는 거, 단락은 내용이라고 하고요. 예, 또 이 P 태그 말고도 여러 가지 단락이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로 쓴다면 P 태그로 이제 쓰는 것이 맞겠죠. 뭐 링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여기 더 쭉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자세한 거는 그 이후에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하나하나 문법적으로만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요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HTML 요소 엘레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영어로도 좀 봐야 되는 게 요소라는 말로는 표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걸 좀 찾아보다 보면 요소란 말 대신에 엘레먼트 이런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레먼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고요. 자,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어야 되고, 태그 네임이 있으면 슬래시 태그 네임을 해야 되고,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H1, 네, 슬래시 H1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여기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 여기에 엘레멘트 컨텐트, 요소에 대한 내용이란 뜻이죠. PP, 문단에 대한 것이고요. 문단 내용이 있다. BR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BR은 태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태그냐면 줄바꿈 태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금방 작성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H1,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P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 아구야,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자, 제가 지금 그 스펠링 잘못 써가지고 갑자기 당황스러웠네요. 자, GUA HE 이렇게 랭귀지라고 쓰겠죠. 예, 네. 자, 어쨌든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놓고, 자, BR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한번 일단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줄이 바뀌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R이라고 하는 것은 뭘 때 쓰냐? 줄 바꿀 때 쓴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자, BR은 여기에 문법적으로 보시면 엔드 태그가 없어요. 슬래시 BR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또 몇 가지 있어요. 태그가 전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몇몇 요소들은 끝이 없는 태그가 있다. 이제 그런 요소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바로 빈 요소라고 한다. 빈 요소. 그죠? 자, 빈 요소는 BR 요소, 뭐 이렇게 등록 태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빈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메타 태그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빈 요소 중에 하나죠. 없죠.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그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것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기본이다. 자, 중첩된 HTML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소는 중첩돼서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독립적이거나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 바디는, 그러니까 이 H 태그나 이 P 태그는 서로 독립적이죠. 완전한 독립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태그에 완전히 종속되었거나,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바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쭉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자, 헤드는 정보를 전달하는 태그, 바디는 내용을 표시하는 태그. 이거를, 얘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완전히 포함하거나, 이렇게 얘를 완전히 문법적으로 완전히 포함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얘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독립되거나, 잠깐만요. 아니, 독립되거나 해야지 얘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크로스 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로스 되어져 있으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라고 인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표시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거를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정보라는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실례로 한번 또 여기서는 이거 보일 수도 없으니까 H 갖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요, 컨트롤 X를 해서 잘라내서 어디다 붙일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렇다고 또 독립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피를 이렇게 이제 뭐가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돼 버리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목으로 인지를 해버렸잖아요. P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그 내용의 표시가 잘못되어질 수 있으니 종속되게 만들거나, 즉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게 만들거나, 이렇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아예 포함되게 만들거나, 이렇게 포함되게 만들거나,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독립되게 만들거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문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는 포함하고 언제는 독립되는지는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적용하면 되지만, 기본적인 문법, 즉 이게 막 그냥 그 포함일지, 그 다음에 독립적일지를 무시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막 태그를 쓰고 나열을 해버린다면 얘는 브라우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독립하든 아니면 포함시키든 그 둘 중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서 써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완전히 독립되어져서 표시가 되죠. 한번 표시를 해보면, 다시 이제 저걸 해보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body는 가장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이니까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죠? 얘가,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자, 이 body라는 큰 곳에서 뭐가 바로 이렇게 H,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독립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body 안에 얘가 종속돼서 표시하거나, 이렇게 얘를 그 태그를 사용해야, 써줘야 문법적인 부분에도 이해가 되고 브라우저도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서 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쓰고, 또 여러분들이 W3 스쿨에 들어가서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쭉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W3 스쿨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또 뭐 아까 보시면 이게 베이직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링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의문을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 설명을 또 듣거나, 또 다른 유튜브에 있는 어떤 내용을 들을 때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적용도 좀 빨리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태그만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그의 기본적인 규칙성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걔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태그의 기본적인 이 형태, 기본적인 이 형태를 잘 이해해 보시고 쓰십시오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 강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딱 함축하면은 요로 경우는 한 5분 내지 10분밖에 이제 사실은 뭐 걸리지 않을 겁니다. 뭐 덕타입 HTML은 HTML 그 표준을 지켜주는 거고요. 거기에는 HTML만이 있고요. 거기에는 헤드하고 바디로 구분되어 있고요. 헤드는 정보를 표현되어 있고요. 바디는 문서에 표시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그는 이제 슬래시, 즉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태그들도 있다. 즉 끝나는 태그가 없는 태그도 있다. 뭐 이런 것들로 딱 구성해 본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내용을 좀 집어넣다 보니 길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씩 더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면서 한번 더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듣다가 보면 강조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더 잘 핵심 포인트를 찍어서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초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